네, 무역전시론 제2주차 강의, 전시회와 전시산업의 이해,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전시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전시 지원 서비스라고 한다면, 앞에서 이제 전시회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공급하는 측면과 이제 고객들, 그러니까 그 전시에 참가하거나 참관하는 그런 이제 분들의 기업으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 지원 서비스라는 것은 전시회를 주최하는 측이라든지 또는 전시에 참가하는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참관객도 될 수가 있죠. 이분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공급해주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공급해주는 그런 회사 기업들에 의한 그런 서비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봤던 그림이죠. 전시회를 만드는 사람들, 전시회의 구성 요소를 보면 첫째, 전시에 발주자가 있다고 그랬죠. 발주를 어느 기관이나 정부 기관이나 이런 데서 하면 전시를 주최하는 전시 주최자가 이런 전체 전시회를 기획을 하게 된다고 그랬죠. 전시 발주자가 없이 주최를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전시 발주자라는 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전시 주최자는 전시 발주자의 그런 요구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만든 어떤 그런 자기 단체나 이런 걸 위해서 아니면 순수한 수익 사업을 위해서 이런 전시회를 기획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 전시 주최자가 전시장에 일정한 면적을 예약을 해서 임대를 하게 됩니다. 임차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임차한 공간에다가 앞에서 얘기한 전시 공간 기획서를 만들어서 이 안에 어느 참가 업체를 여기에 유치하고 뭐 휴게실은 어떻게 하고 뭐 광고물은 어떻게 달아매고 이런 계획을 전부 세운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 전시 주최자가 세운 그 계획과 그리고 전시회에 참가하는 이런 부스를 만들어서 참가하는 기업들의 이런 부스를 만들도록 하는 서비스가 바로 그걸 전시 지원 서비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전시 지원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은 전시 디자인과 장치 업체 그리고 일반적인 렌탈 업체, 이거 뭐 전시 서비스로서의 렌탈 업체 또는 사람들을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을 공급해주는 인력 용역 업체 이렇게 좀 나눠질 수가 있어요. 전시 디자인 장치 업체는 이런 전시회 디자인을 하고 또 부스를 만들고 해가지고 이렇게 부스를 만들어죠. 이런 것을 주로 하는 회사를 전시 디자인 업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소규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로 중소기업들이 이런 걸 담당을 하죠. 그 부스 내에 설치할 가져다 놓을 뭐 의자라든지 뭐 프린터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데스크탑이라 이런 것들을 이제 모든 참가 기업들이 이걸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일시적으로 뭐 3일, 4일 빌려 쓴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렌탈 업체들이 이런 걸 이제 가지고 있다가 참가 업체나 전시 주최자한테 빌려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자동차 모터쇼 아닙니까? 모터쇼에는 보통 이렇게 아주 젊은 그런 여성들이 이렇게 차 옆에 서 있고 그렇게 해서 홍보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그리고 어떤 보안, 검색, 요원, 이런 경비 이런 걸 하는 이제 인력 용역 업체들도 이 서비스 업체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시 지원 서비스는 사실 꼭 이러한 업체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 전시 주최자나 전시장 자체적으로 일부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건 아니고 전시 주최자나 운영자는 자기의 전문적인 분야만 이렇게 하는 거고 대부분이 전시 지원 서비스는 작은 중소기업에 의해서 공급이 된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시 지원 서비스 중에서 여러 개의 전시 지원 서비스가 있죠. 전시 지원 서비스가 없으면 사실 전시회를 할 수가 없죠. 아무리 전시 주최자가 멋있게 설계를 해도 거기에 물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부스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런데
전시장 안에 들어가는 그 많은 물건들, 전시품들을 어디선가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가져와야 되는 거죠.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국내 기업이 참가할 때는 그래도 자기가 뭐 트럭에 싣고 그냥 올 수도 있겠지만은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에 참가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현대 자동차가 새로 나온 자동차를 어느 국가의 전시장에 가서 진열하고 홍보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차를 보내야 되고 뭐 전시 부스를 지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그건 누가 합니까? 그러한 물건을 옮기는 일들을 바로 전시 물류 업체들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시 물류의 물류란 것은 이런 이제 화물을 운송하고 통관하고 반입하고 또 반출하는 그런 절대 업무를 일체의 업무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서 보면 전시품을 운송 단계에서 보면 이게 이해가 쉽게 될 수가 있죠. 전시품 우리가 발송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개최되는 전시에 전시품을 발송한다라고 하면 독일에 있는 함부르크 항구에 이제 아니면 독일의 뭐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전시품이 도착하겠죠. 그러면은 공항이나 항구에서 이걸 이제 보세구역으로 운송을 하는데 전시품은 보세 운송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도로 가져가는 조건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거기서 이제 폐기하거나 뭐 아니면 팔아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통관을 해야 되지만 다시 한국으로 가져온다고 했을 때는 보세 운송을 하게 된다. 세금을 내지 않고. 그래서 보세 통관을 해서 전시장 내에 보세 구역으로 운송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구에서 이것이 통관이 돼서 오면은 전시장으로 이제 이게 들어오는데 전시가 개최될 전시장으로 들어오는데 그 전시장에는 일정한 구역에 이게 전시 물품을 여기에 임시로 입고시켜주는 장소가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여러 부스가 있을 때 그 부스에 이렇게 이제 전시의 부스에 온 그 순서대로 이렇게 그 전시 부스로 이걸 옮겨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여기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시회가 종료되고 나면 다시 전시품을 포장을 해서 반송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반송해서 보세창고에 입고를 다시 해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다시 슈백시키는 그게 이제 일련의 전시품의 운송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전시품은 전시의 개최 일정에 따라 정확하게 도착해서 입고돼야 돼요. 이 항구에 이렇게 도착하는 날짜가 여기에 전시회가 예를 들어서 1일에 전시회가 개최한다 그러면 며칠 전에 마이너스 한 5일이나 6일 전에는 항구에 도착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그보다 더 일찍 너무 또 많이 빨리 오면은 이제 또 창고료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빨리 오면 안 되고 보통 한 4, 5일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이렇게 항구에 도착하고 거기서 통관해서 한 3, 4일 전에 이 창고에 전시장 창고에 들어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 전시회가 만약에 1일날 개최되는데 지금 한 2일, 3일 전까지 항구에 전시품이 도착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참 곤란해지죠. 그 통관하고 일 건데 서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인데 부산항에 도착해서 가져오려면 적어도 한 2일 정도는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딱 임박해서 한 이틀이나 하루 전에 만약에 부산항에 도착했다. 그러면 전시회 열리는 날을 그 전시품을 진열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낭패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전시품은 너무 여유 있어도 안 되지만은 적절한 그런 시기에 정확하게 딱 도착해서 입고가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려운 그런 물류를 책임지는 업체들이 그런 게 이제 전문적인 업체들이 있어야만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시품이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그 전시장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전시회 끝나면 우리 자기 나라로 다시 이제 슈백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걸 조금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전시품이 운송되는 것은 해상 운송, 항공 운송, 육상 운송, 보세 운송 이 네 가지로 지금 얘기를 했네요. 이게 이제 세 가지는 이제 운송의 그 루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보세 운송은 이제
그 육상 운송이나 육상 인송일 수 있죠. 왜냐하면 부산항에서 도착해서 서울에 있는 전시장으로 가져오면 그게 이제 지금 통관을 하지 않고 보세에서 서울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보세 운송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송하는 그 경로들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전시품도 FCL 화물과 LCL 화물 두 가지로 이렇게 발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FCL 화물로 하지 않고 여러 개의 화물들이 이렇게 같이 혼적된 그런 그 상태로 이 전시품을, 근데 이제 전부 다 전시품이라면 보여주면 그렇지 않겠죠. 이건 전시품이고 이 두 개는 일반 화물이다 그러면 항구에 도착했을 때 이 컨테이너는 다른 데로 가야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컨테이너를 열어서 전시장으로 가져와야 되죠. 그 과정에서 자칫하면 분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큰 전시에는 대부분 FCL 화물로 아예 하나로 컨테이너채 그냥 바로 전시장까지 가져오는 그런 식으로 운송을 하는 게 좋다. 그런 것도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은 그런 것도 이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전시품의 통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시품의 통관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어요. 일반적인 수출입 통관과 전시품 면세 통관으로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수입 통관이나 수출 통관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독일에 있는 회사에 우리가 독일에 있는 전시장으로 물건을 보낼 때 독일에 있는 항만이나 항구에서 일반적인 통관이 되면 어떻게 그 나라 물건이 돼버리잖아요. 독일 물건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거 독일 물건은 세금을 다 내고 들어왔으니까 거기서 독일 내에서 팔아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누구를 줘버린다든지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물건이 독일 전시장으로 나갈 때도 우리나라에서 그냥 수출된 걸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일반적인 절차로 통관을 하게 돼. 그 대신에 관세나 부가사치세 이런 것들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전시품을 보세 운송을 해서 보세 통관을 한다고 하면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죠. 그건 이제 전시장 내에도 그 전시장 내에 있는 전시품 보관 창고도 그 보세 구역이거든요. 세금을 안 내는 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그 서류를 갖추어서 통관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시로 이건 전시품이다 해가지고요. 네. 그 내용은 뒤에서 또 이제 우리 7주 8주차에 더 자세히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보세 운송을 하려면 우리나라에 오는 것이든 우리나라에서 딴 전시장으로 가는 것이든 이 까르네라는 증서를 붙여서 가게 되면은 상당히 간단하게 그렇게 면세 통관을 보세 통관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담보 수입이라고 하죠. 우리가 어떤 그 보세 제도가 없을 때 그럴 때는 뭐 관세를 어느 정도 데포짓을 하고 미리 맡겨 놓고 전시품이 나갈 때 그걸 다시 찾는 그런 것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 교수가 모스크바 의료용품 전시회 개최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엑스레이 장비를 이제 치과용 엑스레이 장비를 이렇게 수출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전시회를 했는데 이 엑스레이 장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절차가 잘 안 됐다 해관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그랬는데 결국은 뭐 전시에 개막한 날 아침에는 통관이 안 되고 그날 오후에 겨우 통관시켰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가끔 그 특히 개도국 같은 데서 전시할 때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개도국에서 하는 전시에는 좀 그 통관 문제도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앞에서 얘기한 그 전시용 물품의 세관 통관 유형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본 겁니다. 전시품이 항만이나 항구에 도착했을 때 일반 수입 통관을 해버리면 현장에서 판매하거나 기증하거나 폐기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전시장에 이렇게 보세 통관을 하거나 뭐 담보 통관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나중에 다시 반출을 해야 되는 것이 슈백을 해야 되는 거. 다시 제3국이나 한국으로 가져가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보세 통관된 물품을 전시가 끝나고 나서 현장에서 판매하거나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수익 관세를 내야 되는 거죠. 이걸 안 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전시에 참가한 회사가 과태 벌금을 물게 되는 그런 상당히 창피스러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시회에서 그 전시품들이 어떻게 이제 다루어지느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정리한 겁니다. 이 표는 이건 뭐냐면 국내 전시장 현장 업무,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전시장에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국내 회사가 가져오는 경우에 어떤 경로를 거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업무가 이루어지느냐 그걸 여기 설명한 겁니다. 몇 가지, 세 가지 업무를 지금 나눴습니다. 첫째, 반입 업무. 그렇죠. 전시장이 있으면 전시장 안에 뭐죠? 물건이 들어온다. 이게 반입 업무입니다. 이거 이제 반입할 때 해외에서 온 것과 국내에서 온 게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전시품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를 했었습니다. 창고에 이게 보세 창고에 넣어놨다가 가져온다고. 그런데 국내 전시품은 이제 창고에 들어갈 필요가 없죠. 바로 부스가 만들어지고 있을 때 그때 그냥 전시장으로 바로 가져가 버리면 되는 거죠. 예. 두 번째, 전시 기간 중에는 어떤 업무가 있는가? 전시품을 핸들링하는 물류에 있어서 그 전시품 운송업체가 거기 상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전시장에 한 여러 개의 이제 중소기업들이 부스를 많이 만든다든지 아니면 삼성전자 같은 큰 어떤 회사가 크게 면적을 받아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전시품 그 물량 자체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것들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정확한 시간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그 운송업체가 아예 그 한국에서 그 파견돼서 거기 상주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지원하기도 하고 아니면 현지에 있는 그 파트너 업체가 물류업체가 현장에서 일을 다 도와주고 전시품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전시회가 끝나고 나면 제대로 다 포장이 돼서 가는지 그런 걸 직접 해주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업무는 반출이죠. 이제 전시회가 끝나고 다시 이제 이걸 우든 박스를 만들거나 해서 이렇게 이제 거기에 못을 꽝꽝 쳐가지고 이제 막아버리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제3국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국내로 이제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건 이제 무브 아웃이죠. 그러니까 전시장에서 갖고 나온다. 이제 그런 뜻. 그래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전시장 업무, 이 물류 업무는 반입 업무, 전시 기간 중 업무, 반출 업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지금 전시를 물론 국내 기업이 이게 국내 전시에 올 때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트럭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해외로 이게 물건이 해외에서 오고 해외로 나갈 때는 상당히 복잡하다. 물류업체가 반드시 거기에 개입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해외에 있는 전시장에서 어떤 물류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 지금 이 슬라이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우리 회사가 독일에 있는 전시장에 가서 전시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절차가 거치느냐 이거죠. 먼저 준비해야 되겠죠.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해서 얼마의 예산으로 하겠다 그런 거 이제 준비를 철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뒤에서도 많이 이제 또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실행 단계 그렇죠. 이제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예산이 있으면은 이제 운송품을 수배해가지고 해서 이제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전시 참가할 때는 해외 전시용 물품의 국내에서 수출, 그렇죠. 수출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수출할 때는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보세 보세 통관을 할 거냐, 일반 통관을 할 거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갖춰야 되는 서류들이 다르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해외 전시하고 나서 그냥 거기서 보세를 안 할 때는 이제 세금 내고 그냥 끝나는 거고, 그런데 해외 전시 후에 국내로 다시 가져온다 했을 때는 이제 그 반송 다시 재포장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가져와서 정산까지 끝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 방금 봤던 슬라이드가 해외 전시장에 물건을 우리가 전시품을 보내서 할 때의 그런 이제 물류 프로세스를 지금 공부를 했습니다. 그 국내 그리고 해외에서 지금 이
해외에 나가서 물건을 우리가 전시회를 할 때 그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 슬라이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운송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보고 좀 경쟁력 있는, 그리고 어떤 특성이 없는지, 만약에 앞에서 얘기했듯이 분실이나 도난 위험이 있을 때는 특별히 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예, 보험도 들어야 되고, 포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포장을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도난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한다면 철저히 그걸 이제 포장을 잘 해야 되겠, 뜯을 수 없게 그렇게 봉인을 딱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해외에 나가서 전시할 때 유의사항으로서 핸드캐릿이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품을 컨테이너에 실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들고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직접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가벼운 그런 전시품이라든지 할 때는, 아니면 아직 전시품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이걸 할 수 없이 전시 부스 상담 요원이 들고 가야 된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전시에 그 개최되기 한 2, 3일 전에 비행기를 타고 가거든요. 그때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서류들과 이런 걸 다 준비하고, 혹시 공항에서 이게 그 적발돼 가지고 공항에서 잡혀서 통관이 안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발생할 거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공항에서 그런 이제 들어오다가 들고 오면은 이제 이거 굉장히 물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공항에서 이걸 그 잡아버릴 수 있어요. 공항 세관에서. 그럴 때는 코트라 현지 무역관에 그런 협조를 받아서 그걸 그 통관을 시켜서 전시에 물품을 진열을 해야 되겠죠.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수가 독일에 있을 때 그런 거 아주 굉장히 비싸게 만든 그런 그 프로토타입 시제품을 공항에서 통관이 보류돼 가지고 못 가지고 나와 가지고 제가 우리 직원들을 보내서 거기서 가지고 나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 전시품에 이제 그 물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뒤에서도 또 우리 설명을 하게 될 건데요. 이 부분이 워낙 물류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시 렌탈로 가보죠.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전시회를 개최할 때는 그걸 물건을 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빌려 쓰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렌탈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나라 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렌탈 업체들이 이런 보는 그런 큰 그런 그 텐트 같은 구조물도 렌탈을 하지만은 전시품 그 렌탈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렌탈 할 때 이 전시회용 렌탈 제품은 상당히 좀 특수하다고도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시장 안에서 어떤 그 영상물을 이렇게 상영한다든지 음악을 튼다든지, 그리고 조명이 잘 보이게 이렇게 앞에서 이게 아이캐치가 되게 하려면 이제 이렇게 조명을 잘 해가지고 멀리서도 보이게 왜냐하면 전시장은 실내이기 때문에 그런 조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시 기간 동안에 임대해주는 그런 회사들을 렌탈 업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렌탈 품목을 보면 우선 영상 장비, 이제 전문적인 장비를 좀 보면 영상 장비, 이런 거 프로젝터라든지 여러 가지 스크린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영상용 그런 장비가 되겠고요. 그 음향 장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전시장 같은 데서는 너무 시끄러워도 안 되고 너무 소리가 안 들려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렌탈 업체들이 음향 장비를 이렇게 공급을 해주게 되죠. 그 다음에 조명 장비, 조명 장비는 여러 가지 조명이 있죠. 전시장에 여러분들 혹시 가보시면 전시 부스에도 조명이 있고, 무대에서 공연을 한다고 무대 조명이 그대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게 따른 컨트롤러 같은 게 전부 또 있어야 돼요. 그런 걸 이제 조명 장비도 렌탈 업체가 공급을 하는 거고, 요즘은 인터넷 중계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 이제 어떤 행사가 벌어지고 있을 때 거기서 그걸 이제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인터넷으로 바로 해서 유튜브로 그걸 바로 중계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도 이제 렌탈 업체가 공급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동시 통역 시스템, 이런 박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 행사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잘 외국어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전문 통역사들이 이런 박스에 들어가서 이제 통역을 하게 되는데,
이 통역 박스도 이제 뭐 다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또 빌려주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텐트, 앞에서 봤지만 텐트 종류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 텐트 구조물을 가지고 있다가 전시회가 열릴 때, 특히 야외에서 전시회가 열릴 때 이런 것들을 이제 빌려서 이렇게 우리가 전시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시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업체 수가 얼마 안 되면 이 전시장 내에서 하지만은 참가 업체가 너무 많다 그러면 밖에다가 이런 이제 텐트를 치고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여기서 전시회를 하게 된다는 거죠. 네. 자, 지금 전시 지원 서비스 중에서 이 구조 기술과 리깅이라는 걸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리깅이란 게 뭐냐? 리깅이란 건 이렇게 이 천장에 달아매는 것을 얘기하면, 달아매는 거. 아래 어떤 그 바닥에다 이렇게 설치하는 건 부수라고 하지만은 아이캐치가 되게 하려면 저 천장에다가 달아매서 이렇게 멀리서도 보이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H빔이 있고 거기에 뭐 이렇게 거기서 달아맬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려면 이제 전시장 측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가 사다리 같은 걸 타고 올라가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경우 가벼운 것도 있지만은 무지 무거운 것들도 있어요. 무거운 것들도 여기 조명을 막 달고 하면은 몇백 킬로그램 막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안전검사가 필수죠. 안전검사가 필수고 또 돈도 많이 들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도 그 광고 효과, 홍보 효과를 위해서 이런 걸 설치를 하게, 그걸 리깅이라고 한다. 여러분 꼭 기억해. 이거 시험에 나올 겁니다. 네. 리깅 디자인 종류별 특징, 리깅을 패브릭, 그러니까 천으로 할 거냐, 목공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조형물들이 여러 가지로 그 효과를 많이 가져다 주겠죠. 여기 지금 아마 이게 무슨 BTS 같은 그런 공연장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아마 BTS 공연장 같은 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몇만 명의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BTS 공연할 때 보면 뭐 이렇게 날라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천장에 달하면 그 리깅 구조물 때문에 그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천장에다가 이런 그 조명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조명이나 스피커를 막 달아서 이렇게 굉장히 우렁차고 아름다운 그런 소리가 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이건 리깅 기술이다. 리깅 구조 기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시의 스텝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보죠. 스텝은 뭐죠? 사람들이죠, 사람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근데 이 인력 용역회사에 소속돼 있거나 아니면 소속돼서 이제 항상 근무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알바식으로 이게 프리랜서 같은 사람들이 되겠죠. 거기에 인력회사에 아니면 전시장에 이렇게 등록돼 있다가 전시회 할 때 그 기간 동안만 이렇게 그 아르바이트식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전시장 내에서 이 전시회 스태프들이 없으면 사실 전시회를 할 수가 없죠. 그 많은 그 엄청난 몇만 스퀘어 이렇게 막 되는 그런 그 전시회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여기서 움직이지 않으면 전시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을 여기에 지금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PM이죠. PM, 슈퍼바이저 해가지고 전체 운영을 연출하고 막 현장을 지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전시회 관련된 뭐 전시 주최 업체라든지 아니면 이 전시 서비스 기업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5년, 10년, 뭐 20년 이렇게 근무하면 나중에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 매니저는 이 전체를 컨트롤하면서 하는 사람들을, 아니면 이벤트 운영료, 이벤트 운영료는 PM은 PM인데 무대에만 주로 그 무대에서 하는 것만 이제 연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이런 슈퍼바이저나 이벤트 운영 의 지시에 의해서 다양한 그런 이제 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스텝들은 어떻게 선발하느냐, 뭐 전시의 규모를 보고 얼마나 어서 할 건지 그런 걸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선발을 채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루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지금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전시회가 제대로 많이 못 열려서 지금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일자리를 많이 잃었겠습니다만은 그 왜 우리 국내에도 이런 이제 그 전시 지원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전시회가 계속 열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계속 소속돼서 뭐 테이프 카팅할 때 옆에 서서 이렇게 도우미 한다든지, 지금 여기 보면 자동차 모터쇼 할 때 차 옆에 이렇게 멋지게 서 있는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회사의 그 홍보 요원으로 이렇게 활동한다. 여기 경비 뭐 지금 보안 요원이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통역 요원입니다. 외국 사람하고 이제 얘기할 때 뭐 영어도 사실 뭐 회사 사장님들이 덜 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아니면 뭐 프랑스 뭐 아니면 러시아 뭐 이런 데서 오신 바이어를 한다면은 영어도 잘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죠? 통역 요원이, 그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통역 요원이 옆에 앉아서 상담 통역을 해드리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 전시회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인적 용역 지원 서비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스텝을 고용할 때는 이제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 이거죠. 국내에서 만약에 전시회가 개최된다고 할 때 국내 사람과 외국 사람 두 가지로 나눴네요. 이걸 국내인을 채용할 때는 어떻게 근로기준법을 준수를 해야 되죠. 이분들이 비록 뭐 4일 5일 이렇게 근무를 하시지만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직장 내 괴롭힘이라니 성희롱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되죠. 네. 외국인을 고용했을 때는 이게 혹시 불법 체류가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그런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그걸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시회에서 일할 사람들이 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이.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번 전시회는 어떤 성격이, 하루 정도 전에, 보통 하루 이틀 전에 그분들을 전부 이렇게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켜요. 특히 이제 부스에서 우리 회사의 물품을 홍보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철저한 교육을 받고 엉뚱한 얘기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요즘 뭐 온라인으로도 하고 대면 교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한다고 합니다. 그 리허설을 또 할 수도 있어요. 리허설을. 왜냐면은 그 어떤 뭐 VR 체험 이런 거 하면은 막 의자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안전에도 주의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철저한 사전 리허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텝 관리 그랬는데 이제 뭐 출퇴근 관리라든지 그리고 이분들하고 또 이제 분쟁이 발생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여기 지금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에 그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분들에 대한 급여 정산이라든지 세금 신고 이런 것도 철저히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시의 스텝을 사용할 때요. 이 장면 여기 이 사진은 뭐냐면 지금 굉장히 언론에도 많이 이렇게 나오셨던 전문 통역 하시는 분입니다. 굉장히 한국어, 불어 뭐 몇 개 국어를 하시는 여성분인데 지금 여기 그 도쿄 올림픽 현장에서 이 통역을, 한국어 통역을 하시는 분이 이제 인터넷에 기사로 떠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지금 보시는 이것이 바로 통역 부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통역 부스는 회의장 바닥에 이렇게 놓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런 이제 전문적인 이런 전시장 내에 이런 그 전문적인 통역 부스, 통역 장소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통역 하시는 분은 이 앞에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이 발표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리고 그 전체 분위기를 내려다 보면서 이 통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뭐 통역에 관심 있는 그런 외국어에 자신 있다 하는 분들은 이런 통역 전문 통역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게 되면은 참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통역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상당한 그런 보수도 받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여기까지 이번 주차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차에는 해외 전시회에 대해서 이제 또 개념부터 그 중요성 이런 것이 이제 자세하게 배우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